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경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매의 절차나 과정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 찐 부자들은 경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난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었는데 경매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지금 경매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경매가 잘못됐다, 경매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만드는, 분명히 불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원천은 될 겁니다. 하지만 경매라는 게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는 게 경매죠. 아파트 경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가 경매라고 한다면 보통 나온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매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경매장이 잘 안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찐 부자들은 경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단순한 허세일까요? 라고 생각이 출발을 한 겁니다. 아니면 진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또 준비를 해본 거고요. 오늘은 그 속사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진짜 부자는 경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경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말만 들으면 지금 경매 배우고 있는 사람, 경매로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SNS나 유튜브 보면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 많아 보이던데 라고 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매는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가 진짜 부자의 전형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경매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사실 진짜 부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10억, 20억 들고 있는 사람 혹은 1억 투자해서 50억 만들고 100억으로 불린 사람을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자는 일단 죄송하게도 SNS나 유튜브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SNS에서 부자들은 딱 그 정도 수준에까지만 돈을 모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억, 1000억이 있는데 굳이 번거로운 유튜브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홍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무엇인가를 안 해도 굴러오는 돈이 있고 불려 있는 그런 돈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낼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찐 부자들이 경매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경매는 정보 격차와 노력의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노동이죠. 진짜 노동이에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과 현황 조사서를 분석해야 되고요. 이것만 분석하는데도 하루 걸리면 그냥 하겠어요. 하루만 안 걸립니다. 진짜 빡센 상가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분석하는 데만 해도 매우 힘이 듭니다. 현황 조사서도 그렇고 거기다가 낙찰가율, 주변 시세, 임차인의 권리 상태까지 따지면 굳이 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일 겁니다. 직접 발품까지 팔고 현장 조사 거기까지 가봐야죠. 또 어떤 거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즉 정보와 시간, 노력이 필요한 이런 특히 노동 집약적 투자 방식은 경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의 방식에 가까울 거예요. 경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라고 한다면 경매라는 방법이 매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굳이 노력의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부자는 어떻게 그럼 투자하는가?
반대로 진짜 부자들, 즉 자산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불릴까요?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오기 전에 사모로 들어가거나 개발 초기 단계에 지분으로 들어가서 사버립니다. 아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고 시행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혹은 부동산 자체보다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과 리스크 해지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싸게 사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을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지 그 부의 룰에 따라서 자신의 돈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세계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컨텐츠 중에 이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쉽게 돈 버나요? 이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가들 커피 체인점을 만들어서 사모펀드에 판 사업가들, 아니면 화장품, 의류 브랜드, 기타 등등의 맥주 브랜드를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아예 사모펀드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판 사람들을 한번 다룬 컨텐츠가 있는데요. 저는 찐 부자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억에서, 사실 이거는 잘못됐죠. 수십억이 아닙니다. 수십억이 진짜 부자라고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에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을 굴리는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통제를 하는 게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경매가 돈을 불리기에는 좋은 방법 같지만 이게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니까 나는 이걸로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걸로 계속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지분을 사들이거나 경매로 나오기 전에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꼭 아파트 경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아예 기획을 하거나 시행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이미 나온 프로젝트나 어떤 파이낸셜을 사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자영업자라서 자영업자가 되려고 커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커피의 체인점을 받아서 체인점을 운영해서 커피를 사람들한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체인 사업으로 돌리는 마인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찐부자들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사람과 커피 분야를 만들어 파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진짜 부자는 그러면 경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합니다. 경매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높고요. 선순위 임차인, 명도 분쟁, 대출 제한 등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진짜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돈보다 시간이 더 금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루 종일 경매장에 붙어 있는 것보다 운영 효율이 높은 자산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지, 정보가 부족한 시장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이거를 얼마에 싸게 살면 저 사람들이 얼마에 경매가를 던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시세적으로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격을 쓰면 경매에 낙찰받을 수 있겠네, 이런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그런 정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는 효율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반면, 부자들은 반대로 효율적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나 아예 시장의 룰을 만드는 쪽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게 찐 부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이다. 꼭 부자가 경매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매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안주해서 안 된다라는 거. 경매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 자산을 불리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예요. 싸게 사는 전략,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도 좋죠. 하지만 경매를 마치 부의 끝판왕으로 생각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경매는 입찰 경쟁입니다. 결국 누가 더 경매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입찰을 받는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시가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거의 시가에 근접할 때가 있고요. 경쟁이 붙는 순간 수익률은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효율 시장이냐라는 거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 효율적이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경매 시장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매는 초기 자산 축적의 수단이라는 걸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부의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매를 할 때도 이 경매를 이해를 하고 경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 경매가 끝나고 경매가 난 이후에 다음 단계 레벨에 이제 자산 축적 방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경매로 시작해서 조금 재미봤다고 계속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경매는 또. 네. 그리고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물리면 답도 없고. 그래서 경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도 투자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자는 돈 버는 방식이 다르죠. 진짜 찐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자산을 키울까요? 레버리지는 똑같이 쓰되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이건 너무 지겹게 들은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행동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찐 부자들은 네트워크와 구조를 중시합니다. 왜? 네트워크는 정보와 기회를 당겨오기도 하고요. 구조는 그 기회를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부자는 단순히 경매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생각보다 이 경매라는 시장의 네트워크와 구조를 한번 따져본다라는 거죠.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설계를 한다. 돈이 굴러오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 부자들은 그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완성시켜 놨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찐 부자들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싸게 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비싸게 팔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름한 땅 위에 누가 봐도 가치가 없다라는 땅을 찐 부자들은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 위에다가 부가가치를 더하는 뭐 건물, 커피숍, 가게, 베이커리 등을 지어서 팔아버리면 더 비싼 가격에 더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뭐 창고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땅에 투자를 해서 땅에다가 지어버려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리스크는 분산하고 커피숍과 베이커리 같이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을 내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비싸게 팔 걸 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통찰력이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이건 경매라는 전장에서 좀 벗어나서 완전히 좀 다른 게임이긴 한데 그들은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부의 축적 방식이다. 그러니까 경매도 돈 버는 거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구조도 따져보고 시간도 따져보고 리스크도 따져보고 효율성도 따져보고 단순히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분석 시간 노력들을 다 더해봤을 때 그냥 멀쩡한 제대로 된 건물이나 집을 사서 파는 것보다 더 큰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자들은 경매를 잘 안 한다. 찐 부자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경매보다 조금 더 큰 시야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찐 부자들이 그렇듯이요. 경매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평생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졸업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고방식으로 계속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찐 부자들은 물건을 싸게 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 장사꾼과 마인드의 갭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매가 꼭 아파트 경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경매도 있죠. 근데 찐 부자들은 중고차를 사나요? 중고차도 안 사죠.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중고차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차는 왜 진행을 안 할까요? 새 차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싸게 살 생각부터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 효율성, 그리고 가격을 주고 내가 받는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결국 진짜 부자들은 이 뇌부터가, 생각하는 뇌부터가 일반 장사꾼과 마인드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일반 장사꾼은 단순히 100원짜리를 50원에 사서 다시 100원에 팔 생각만 하지만, 찐 부자들은 이게 100원짜리든 150원짜리든 내가 살 가격보다는 내가 이것을 얼마에 과연 팔 수 있는지 그 가치부터 매겨본다라는 거죠. 다른 요소들을 경매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부의 시장에서 어나더 레벨, 정말 뭐 1, 20억 아니고요. 그 이상 막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가는 사람들, 어나더 레벨로 가기 위해선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될 겁니다. 경매로 시작해서 한번 재미를 보면 그것이 연속적일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경매 목매고 머무르지 마세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울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가정집 환경들의 상황들은 이럴 겁니다. 평균 아이가 있을 거고, 아이가 아이가 두 명 정도 있을 거고, 거기에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급여는 엄청난 전문직과 대기업이 아닌 이상 400에서 450 정도를 받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을 거고요.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용돈, 연금보험 등 지출하고 나면 100만 원 간신히 저축이 가능한 상태가 보통 가정집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매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최소 투자금을 보통 3천만 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저축을 하면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이들 가정은 단순히 30개월, 2년하고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는 다르냐? 아닙니다. 같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훨씬 많이 저축하겠네요? 아닙니다. 이들 역시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둘이 같이 버는 만큼 아이도 결국 부모한테 맡기거나 별도의 돌봄 시설 같은 곳에 맡겨야 되죠. 어차피 돈을 써야 되는 건 똑같을 거고요. 또 버는 만큼 교육이나 그 외에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벌이랑 차이가 나긴 날 수가 있어도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저축금에 있어서. 결국 비슷하게 이래저래 쓰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통 일반 가정의 현상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도 있는 돈인데요. 이 돈으로 매년 만약에 10%씩 수익을 낸다라고 치면 10년 후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2025년도에 3천만 원 투자하면 10년 후는 2027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47년이죠. 37년이죠. 네. 2037년에는 얼마나 되느냐. 7천. 그러니까 그냥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도 좀 붙기 때문에 7천원으로 잡은 겁니다. 대충 10년 후에는 7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년 10%의 수익을 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지 못하면 7천만 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인생이 바뀌느냐? 인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10년 동안 4천만 원뿐이 못 번다는 얘기죠. 사실 4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죠. 이래저래 아이들 교육비,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식비만 해도 얼만데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집값이나 전세금이 오른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10%씩 3천만 원 갖고 매년 수익을 내도 4천뿐이 못 버는 이 속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잘 생각해 보면
경매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고요? 싸게 살 생각보다 비싸게 팔 그림을 먼저 그리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SNS나 유튜브에서는 경매 강의, 경매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매를 부추기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 붙잡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치열한 경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부자는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 비싸게 파는 법을 고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경매를 넘어서 부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으로 좀 나아가 보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